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이슈가 된 대중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하재근의 도시락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분 빼곤 얘기가 요새 잘 되지가 않아요. 네, 누구죠? 여성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알 것 같아요. 누구죠? 저 아닌가요? 아유. 네,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누구죠? 송중기 씨인데요. 예. 오늘 이 송중기 신드롬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드롬이란 얘기가 붙을 정도로 열풍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예, 그 KBS 저녁 뉴스에 연예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네.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그 송중기 씨가 나온 작품이 130억을 들인 대작인데 그 작품이 지금 시청률이 30%가 넘어서 네. 미니 시리즈 시청률이 30%를 넘은 것은 4년 만의 일이고 네. 해당 방송사의 경우에는 6년 만의 일입니다. 요즘에 미니 시리즈가 시청률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그렇죠. 이대로 이제 뭐 케이블 수준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30%를 넘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건데 바로 그 30%를 넘기게 하는 주역이 네. 송중기 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송중기 아리, 송중기 신드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드라마가 거의 지금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수준으로 예. 성공하는 그런 일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뭐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러면 송중기 열풍이 국내에 물론 중국에서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은 물론 남성들에게까지 인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저도 SNS에 송중기 사진을 좀 올릴 정도로 네, 한동안 그 말투를 따라하셨죠. 예, 송중기 신드롬이 남성들에게까지 불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남성들한테 불고 있는 남성들한테도 불고 있고 예. 여성들한테도 물론 그러니까 불고 있죠. 남성들한테는 별로 안 불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제가 불고 있는 신기한 건가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극 중에서 송중기 씨가 군인으로 나오니까 예. 이제 그 군복 입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이 송중기 씨의 모습을 자신의 젊은 시절 군대 갔던 시절하고 동일시하는 여기 그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 아, 예, 그런 예. 개념을 살짝 잃은 듯한 남성들이 네. 있는데 어쨌든 그렇군요. 송중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자신이 군대 가서 지냈던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뭐 그런 같이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것 같아요. 분들이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송중기 열풍은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송중기 씨가 히어로 그러니까 거의 뭐 여성과 노약자 아이는 무조건 지킨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드라마 첫 출발을 할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송중기 씨하고 진구 씨가 극 중에서 두 명이 총도 없이 쳐들어가서 다 북한군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나라를 지키면서 그 북한군 무찌르는 장면은 중국에서 삭제됐습니다. 근데 검열돼가지고 예. 어쨌든 근데 그 나라를 지키면서 동시에 또 지구를 지키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 그 직원이 납치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헬리콥터 타고 송중기 씨를 모셔가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가지고 유엔 요원을 구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히어로 같은 느낌, 이러한 느낌의 캐릭터가 특히 여성 관객들한테 이제 뭔가 좀 어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송중기 씨가 자신의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이런 모습, 군인으로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이 남성 캐릭터에 또 여성 그 시청자들이 상당히 또 선호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극 중에서 송중기 씨가 굉장히 늠름하고 씩씩한 네. 이런 또 강한 남성의 느낌.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굉장히 또 남성들의 성격이 초식남 캐릭터, 뭐 유약한 남자 네. 이러한 식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이렇게 강한 남자, 씩씩한 남자, 예. 늠름한 남자 이러한 남자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것이 또 있고 네. 그리고 송중기 씨가 여기서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보호자 캐릭터, 네. 능력남. 그러니까 송중기 씨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머리도 그렇죠. 굉장히 좋고 육사 수석 졸업에 웨스트민스터 갔다 오고 하여튼 뭐 체력도 좋고 등등 모든 걸 다 되는 남자인데 그 중에서 없는 거는 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그동안 있는 건 돈밖에 없는 남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 다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 남자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돈으로 모든 게 다 환원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실증이 날려던 만약에 재벌 3세 캐릭터로 또 나왔으면 지금과 같은 신드롬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재벌 3세에 대한 그 어떤 그 실증이 나던 찰나에 이제는 또 군인 캐릭터로 네. 네. 완벽한 능력자, 여성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남자 이런 캐릭터로 등장하고 그리고 여자한테 너는 나만 따라와 이러는 게 아니라 또 송혜교 씨의 직업적인 어떤 프로로서의 영역을 존중을 해줍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당신은 사람을 살려라 이러면서 그 앞에서 총 들고 막 이러는 장면이 예. 시청률이 순간 시청률 최고로 또 올라가고 네. 이렇게 여성의 전문적인 능력을 지켜주 여성을 배려하면서 뭔가 또 음으로 양으로 보호해주는 이러한 캐릭터. 예.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이 썸을 탄다, 밀당을 하다 복잡하게 이렇게 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송중기 씨는 직진남으로 한순간에 쑥 들어가서 1회 때 벌써 고백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송중기 씨의 캐릭터에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네. 그러니까 몰지각하게 그렇게 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송중기 씨의 그런 인기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 거 사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송중기 열풍이 불면서 이 군대식 말투까지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어떤 고속도로에서는 그 전광판에 네. 이 말투를 따라해서 또 그런 말투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 속도를 줄이시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군대식 말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뭔가 특이하고 하여튼 씩씩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송중기 씨가 그 결정을 딱딱 내립니다. 중간에 이 극 중에서 보면 뭐 우리 데이트 할까요? 이게 아니라 네.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데이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딱 정해주는 말투 같은 거, 씩씩한 느낌을 주는 말투. 네. 그리고 이 남성과 남성 사이에 전우애가 느껴지는 말투. 그게 이 군대식 말투로 시청자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는 건데 이러한 말투가 이른바 이제 단학가체라고 네, 해서 네. 군대에서 단학가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막 지적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어느 예능 프로에 뭐 나오고 그렇기도 하는 건데 네. 말입니다. 이러한 말투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강요하지 말라고 네.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지침을 내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군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계속해서 군 인권 단체 같은 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정작 드라마에서 또 이런 말투가 부각이 되니까 네. 이게 또 일반인들이 이런 말투를 따라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최근에 너무 이 어떤 그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이 캠퍼스에까지 퍼져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군대 문화 전통적인 군대 문화를 너무 미화해서 TV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러한 모습들이 이상적일 수만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현실에서는 이러한 그 단학가식 말투 때문에 누군가는 실제 병영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너무나 이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니까 좀 기존의 군사 문화를 너무 좀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갔다 온 아저씨들은 굉장히 지금 네.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아까 송중기 씨 이야기했지만 송중기 씨의 전우로 나오는 진구 씨, 네. 진구 씨에 대해서 아저씨 팬들이 그러니까 보통 멜로드라마가 아저씨들이 거의 안 보는데 이 드라마 시청자층이 한 20% 정도가 아저씨 시청자입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아주 이례적으로 그 아저씨들이 주로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게 예. 차마 송중기한테는 내가 참 양식 있는 아저씨들은 차마 송중기를 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수용하지 어렵다. 못하고. 네, 네. 그래서 진구 씨, 예. 진구 씨가 거의 씩씩한 군인으로 이제 나오는데 네. 내가 젊은 날에 그래도 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저씨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또 이 여기서 나오는 단학가 말투가 예. 아저씨들의 팬까지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군복을 입은 송중기 씨의 모습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복 입은 송중기 씨의 모습보다 군복 입은 송중기 씨의 모습이 또 익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네. 또 군인 역할을 송중기 씨가 맡게 된 게 네. 어떻게 보면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예. 그 작품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만약에 송중기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우윳빛깔 꽃미남이었을 당시에 똑같은 이 역할을 맡았으면 네.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었을까? 군대도 안 갔다 온 네. 사람이 무슨 그리고 군인 군대도 역할이냐. 현역으로 안 갔다면 예. 근데 송중기 씨가 군대를 보통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수색대대를 갔다 왔기 네. 때문에 예. 가장 힘들다는 거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말투라든가 눈빛도 굉장히 군인스러운 느낌이 이제 살아나는 거고 네. 그 원래 송중기 씨가 이 드라마 캐스팅에서 1순위가 아니었고 많은 다른 남자 배우들한테 역할이 갔었는데 네. 이제 남자 배우들이 군인 이야기 뭐 부담스럽다. 아.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몇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류 대작은 망한다. 아하. 사전 제작 드라마는 망한다. 해외 로켓 나가면 망한다. 네. 군인 얘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한다. 4대 징크스가 있는데 다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남자 스타들이 다 이걸 예. 이 역할을 거부하고 심지어 이 드라마 이 작가가 원래 계속 방영하던 그 방송국이 있는데 예. 네, 그 그렇죠. 방송국에서도 이 드라마 아. 방송 못하겠다고 다 퇴짜놓던 그러한 시나리오인데 송중기 씨가 군대에서 이 시나리오를 딱 보고 내가 하겠다고 예.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 송중기 씨가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제작사 사장님이 이 드라마는 성공이다. 송중기 씨가 이 군복을 그랬어요. 입은 모습이 너무나 어울려 보였다. 예. 그래서 그게 됐다는 건데 그 실제로도 시청자들한테 그 모습이 다가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남자 스타가 군대에 갔다 온 가장 좋은 예다. 그러니까 송중기 씨가 굉장히 소년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군대에 갔다 오면서 눈빛에 뭔가 좀 야성미 예.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어. 몸에서도 뭔가 그 군인 같은 느낌의 근육이 딱딱 붙으면서 네. 뭔가 짐승남 얼굴은 우유빛깔 꽃미남인데 네. 몸은 짐승남이고 눈빛에선 야성미가 나고 뭔가 좀 완전체가 된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더욱더 이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키는데 네.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고 결국 국방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송중기 씨를 그렇군요. 근무를 시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예. 우유빛깔이었던 송중기 씨를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수슬지 아나운서가 학창 시절에 송중기 씨랑 같이 수업을 들었었죠. 수업을 같이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어. 맞물려서 수업이 있다 아, 보니까 그래요. 강의실만 같은 강의실을 썼던 네, 건가요? 스쳐 지나갔죠. 아하, 어땠나요? 이름만으로도 유명했었는데 음. 제가 얼굴을 몰랐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송중기인 걸 알겠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 네. 야성미까지 갖춘 완벽한 송중기 씨를 또 한번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뭐 보는 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송중기 열풍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네, 네. 얼마나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네, 건가요? 본격 사신방송이 되는 경제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죠 요즘에는. 참. 네. 근데 이 광고 수입이 벌써 한 93억 정도 오. 잡혔고 그러니까는 CF가 따로 나오는 광고 수입 그거 네. 말고 극중 광고 PPL이라고 네. 하는 극중 광고 수입은 별도로 또 한 30억 정도. 이게 지금 막 아시아의 수많은 기업들이 땅을 치고 있는 거죠. 이 드라마가 사전 제작이라서 이제 와서 PPL 광고를 새롭게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 드라마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면 내가 PPL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존 드라마 같으면 지금쯤 PPL이 그렇죠. 난리가 나가지고 송중기 씨가 갑자기 그쪽에서 휴대폰 꺼내서 막 중국 쇼핑몰로 물건 주문하고 이런 장면이 등장할 텐데 네. 그런 PPL이 새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미 잡혀 있는 것만 30억 정도 예. 그렇게 되고 뭐 저 판권 수익도 한 80억 원어치 정도 판권 수익이 들어오고 등등등 해서 한 500억 원 정도의 수입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드라마로 인한 경제 효과가 한 3조 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송중기 씨가 극중에 입었던 티셔츠 중에 네. 80만 원짜리 티셔츠가 있었다고 저는 뭔지 모르는데 오. 있었답니다. 예. 그게 품절이 됐고 그다음에 송혜교 씨가 극중에서 발랐던 립스틱도 립스틱은 항상 유행해요. 품절이 됐고 예. 뿐만 아니라 또 음으로 양으로 앞으로 굉장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브랜드 효과, 국가 브랜드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네, 송중기 열풍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뭐 열풍이 대단한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송중기 아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중국에서는 국민 남편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하던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드라마가 최초로 한중 동시 방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전 제작을 해가지고 미리 심의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방영하기 전에 중국에서 자막을 미리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동시 방영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중의 어떤 이 시차 없이 신드롬이 동시에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 뭐 국민 남편이다 송중기 예. 씨한테.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남자 스타가 인기가 있으면 남편이라고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 그렇군요. 그런 경향이 오빠 있는데 이렇게 안 부르고 남편이라고 뭐, 부르는구나. 오빠도 유행하지만 예. 남편이라는 표현도 많이 유행하는데 그래서 국민 남편이라고 하고 예. 중국 공안부가 SNS를 통해서 송중기의 상사병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가 네. 김수현 마약에서 깨어나자마자 송수현 마약이 또다시 뭐 중국 여성들을 덮쳤다 뭐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어느 여대생이 이 송중기 씨가 나오는 드라마하고 또 최근에 박혜진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네. 예, 연속해서 일시에 몰아보다가 급성 녹내장에 걸려서 아이고. 뭐 시신경에 뭐 손상이 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뭐 어느 남편이 부인이 하도 송중기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사진관에 가서 자기를 송중기처럼 찍어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공안한테 잡혀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그리고 송중기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산 물광 주사를 맞다가 짝퉁으로 밝혀졌는데 네네네. 예, 그 주사를 맞다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있어요. 얼굴이 뭐 새빨개졌다더라. 그게 예. 이제 해외 토픽으로 중국에서 뭐 나오고 있고 예. 여성의 날 행사 때 전국에서 송중기 플래카드가 뭐 당신의 송중기가 뭐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리는가 하면 네. 인민해방군 공식 기관지가 예. 군 기관지가 뭐 연예 매체도 아니고 군 기관지가 이 송중기 씨 나온 드라마를 또 언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이다. 군 기관지가 다른 나라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태국 총리가 우리는 태국은 아직 이 드라마가 방영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됐는데 네. 우리는 이런 드라마 왜 못 만드냐 말하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 내가 적극 지원해주겠다라고 태국 총리가 그 송중기 씨 비평까지 실제 대위는 송중기 씨보다 피부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태국 총리가 지금 하고 왜 있고 경계를 할까요? 뭐 예. 베트남에서도 지금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고 아. 하여튼 네. 범아시아 그리고 BBC 아시아 섹션에서 톱뉴스로 예. 아시아에 지금 이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 BBC에서도 지금 기사를 냈고 네네. 엄청난 국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별그대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다가 또 네. 좀 약간 잠잠해질 때쯤 이 태양의 후예가 또 다시 한번 한류 열풍을 불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번 송중기 신드롬으로 서울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도 좀 늘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긴 할 텐데 그러니까는 기대만큼 이게 엄청난 신드롬인데 지금 예. 그러한 수준의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아쉽게도 주 촬영지가 그리스라서 맞아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한국인들이 나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후광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면 또 한국의 주 관광지가 결국에 서울이니까 네. 서울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송중기 씨는 잠깐 밀어두고 이제 또 관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며칠 전에 그 인천 월미도에 대규모 치맥 파티가 열렸죠. 외관으로 뭐 봤을 때는 독일의 유명한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던데 6천여 명에 달한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을 찾은 건데 이렇게 대규모 관광객들이 찾게 된 거 한류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한류 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당- 치맥이라는 게 한류의 어떤 문화로 그렇죠. 인식이 그 되어 전지현 씨 있으니까요. 나온 김수현 네, 씨 나온 예. 그 드라마 때문에 치맥이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 유행을 한 거고 네. 이분들이 단체로 와서 관광을 했던 관광 코스도 바로 그 드라마 뭐 촬영지라든가 뭐 그 드라마에서 김수현 씨가 탔던 자동차 뭐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니까 당연히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6천 명 단체 관광객이 그 항공기를 타고 온 관광객 중에서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 중에서는 역대 최대인데 네. 항공기가 158편이 이제 동원이 됐고 이분들이 동시에 식사를 한 그 규모 그 자리가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그 와. 길이 그 이상이어서 예. 이것도 이제 역대 최대고 그리고 닭이 그러니까 치킨이 3,000마리가 이제 동원이 3,000 되고 엄청난 규모로 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인천에 온 건데 네. 4월 1일 날 명동에 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해서요. 그래서 4월 1일, 2일에 거의 명동이 미어 터지지 않을까. 내일이네요. 예, 그렇죠.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정도의 대규모 이 단체 여행객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오. 앞으로도 더 온다는 게 인천에서 열린 유커들의 이제 치맥 파티가 오는 5월에도 또 서울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6천 명이었잖아요 이번에. 예. 6천 명이 함께 치맥 파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이번에는 더 많은 수가 방문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4월 중에 단체 여행객이 1,000명 조촐하게 한 명 왔다 가고 네. 예, 5월 달에 이제 8,000명이 예. 중국의 한 그 회사의 직원들인데 5월 초중순경에 네. 8,000명이 4,000명 나눠가지고 일시에 이제 서울을 찾게 되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묵고 어디에서 식사를 하게 될지 좀 네. 만약에 글쎄요, 서울광장 같은 데서 치맥 파티를 하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네네. 하여튼 5월이 되면 창덕궁을 비롯한 고궁이라든가 뭐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대문 뭐 이런 쇼핑몰이라든가 네. 이런데 또 상당히 붐비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월에는 저희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야겠어요. 뭐 그런 게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함께 할까 합니다. 아, 그래요? 파티에.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커들 서울 방문 기대가 되는데요. 뭐 기대와 또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송중기 신드롬을 한류 열풍으로 이어가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들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번에 5월 달에 8,000명 관람객, 여행객 오는 것이 네. 박원순 시장이 네. 중국에 직접 가서 서울 세일즈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 회사 측에서 연락을 해온 겁니다. 서울에 그런 오겠다고.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주요 인사들이 서울 세일즈 활동을 국제적으로 계속 해 나간다면 네.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서울시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안타까워할 일이 태양의 후예 주 촬영을 왜 서울에서 안 했을까? 네. 왜 그리스까지 갔을까? 네. 거기 촬영한 그리스 촬영지가 그리스에서 유명한 그 해변 휴양지이기 때문에 네. 거기 굉장히 관람객이 여행객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에서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작가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네. 작가들이 서울을 배경으로 막 스토리를 많이 쓰도록 해서 예. 그게 이제 드라마화가 됐을 때 이게 결국 이제 서울 관광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 개발 지원 그리고 또 서울에서 여러 가지 촬영팀들이 촬영할 때 그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딱딱딱 서비스가 됐을 때 네. 그게 이제 문화 콘텐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아쉽지만 저는 일부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송중기 열풍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 서울에서 열린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제19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네.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 응봉 암벽공원 등에서 4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일요일까지 그림 그리기, 성동 백일장, 개나리 음악회 등의 행사가 펼쳐지고요. 백제문화특별전, 백제신라 서울의 기억 전시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3월 31일 목요일부터 6월 6일 월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석촌동, 방이동, 우면동, 천왕동 유적 등 서울에 위치한 백제와 신라의 무덤 유적들을 유물 영상 등 다양한 전시 매체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행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서울 엘레지 프랑소와즈 위기의 사진전이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5월 29일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네.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저녁 7시까지 네. 펼쳐지는데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류작가 프랑소와즈 위기의 사진작품 150여 점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뭐 개나리 축제도 있네요. 봄꽃 축제 계절이 벌써 도래했는데요.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송중기 신드롬과 함께 이를 통해서 알아본 서울의 관광 전망 그리고 정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